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거나 과장하는 경우 이를 크게 부과시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송태현 변호사입니다.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의 승리의 여신 서민 변호사님과 함께 부당해고 사안에서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어디에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인사노무 사건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인사노무 사건의 경우 다른 법적 분쟁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요.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문주다 이런 말이 있듯이 기업 경영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기업에서 노동사건이 발생한다면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모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법적 분쟁 절차와 다르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이라는 특수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과 법원을 통한 해결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두 절차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기기한, 두 번째는 분쟁에 걸리는 시간, 세 번째는 심리 방식, 네 번째는 강제 집행 가능 여부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법원과 다르게 제기기한, 좀 어렵게 말하면 제척기한이라고 하는데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각하처분이 나게 됩니다. 각하처분이라는 거는 아예 노동위원회에서 심리하지도 않고 구제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법원에서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해고 당한 지 2년 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판례도 존재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분쟁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속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원과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두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한 절차당 3개월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법원의 경우 각 사건마다 다르지만 1심만 해도 약 1년 가까이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2심까지 간다면 2년 가까이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심리 방식인데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직권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제집행 가능 여부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판정서라고 하는데요. 판정서에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하라 정도로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임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함이겠죠? 이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에게 다시 한번 임금을 내놔라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금 지급 청구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노동위원회와 다르게 판결은 확정된다면 이것을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니까 만약 저라면은 아무래도 절차가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절차를 추천하시나요? 각 절차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께서 처하신 각 상황에 맞게 절차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으시는지에 따라서 추천을 다르게 드리고 있는데요. 복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건이 빨리 해결되는 노동위원회가 좋지만 복직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는 그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아 하시는데요. 해고의 부당함을 해소하고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근로자분을 대리해서 이렇게 부당해고를 다툰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자마자 회사에서 바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던 사안이었죠. 근데 그 당시 근로자분은 복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당황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서 명백한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 특히 회사로부터 임금만 지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해고된 다음부터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직 명령을 받더라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죠. 변호사님은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한 경험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승소한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구독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서면으로만 상대방과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영화에서 봤던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은 말을 많이 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통 글로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글로만 저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서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법정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분들은 총 5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중에는 3분의 공익위원, 1분의 근로자위원, 그리고 또 1분의 사용자위원이 존재하십니다. 근로자위원분들 같은 경우엔 노조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 많고요. 사용자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나머지 3분의 공익위원들 같은 경우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많고 교수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 총 5분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즉 서면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대화를 통해서 노동위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말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거나 과장하는 경우 이를 크게 부각시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분들에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상대방의 다른 진술 역시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장이 정말 약해질 수 있겠죠? 제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승소했던 사건들은 상대방의 허점, 상대방의 허위 주장 또는 상대방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점, 그런 점이 잘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부당해고로 인해서 심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노동법 관련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청성의 낭만 로이어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